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다시 인벤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026 신버전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딴 거 쭉 했죠. 엉뚱한 내용 하다 보니까 구독자도 이제 도망가시고, 뭐 거기서 또 제가 강의할 때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도망가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고요. 뭐 더 이상 신버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신버전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인벤터 강의는 저는 항상 제 기준은 최신 버전 기준으로 강의를 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인벤터 2026으로 할 겁니다. 2025는 이제 지워버릴 거예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워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이제 인벤터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그때 홈 하면서 했잖아요. 그거 이제 홈의 인터페이스고 3D CAD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업 공간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작업 공간이 바뀌면서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 공간별 인터페이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작업 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작업 공간에 대한 개념은 최초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인터페이스 처음에 홈 쪽 설명을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 공간이 나눠져 있고, 어떤 순서로 수업을 할 거다. 홈 쪽이 아니라 제일 처음 개요할 때 했었네요. 그때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작업 공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이렇게 새 파일 작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게 들어가는 방식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신석 도구 막대가 있죠. 신석 도구 막대에서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이콘으로 들어오면 이제 저기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 딱 눌러보시면 응용 프로그램 메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이제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 새로 만들기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게 인벤터만 컨트롤 N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새 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컨트롤 N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장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기 새 파일 작성을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업 공간 나눠져 있는 게 이제 부품 작업 공간, 조립품 작업 공간, 도면 작업 공간,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작업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부품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C2 메탈이 아니라 스탠다드 IPT를 저는 강의를 한다 그랬죠. 요건 나중에 할 거고 스탠다드 IPT로 가서 여기서 작성 눌러줄게요. 근데 이거 작성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표시 이름은 상관없지만 이제 단위가 내가 원하는 단위로 되어 있는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밀리미터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저 부품 작업 공간 관련해서 이제 모델링 관련된 수업 강의겠죠.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요 단위는 꼭 확인하셔라.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 작업 공간으로 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3D다 보니까. 자, 이렇게 작업 공간이 떴습니다.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뭐 이 뜨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노트북이라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바뀌는 거, 이제 기존에 있던 신석 도구 막대가 있는데, 신석 도구 막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요 선, 요거는 홈 화면에도 있었던 거예요. 요 선 앞에 있는 여기는 홈 화면에도 있었던 거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거는 이제 새로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서, 제일 첫 번째 뭐 홈으로 간다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품 작업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좀 빠르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능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는 오토데스크 추천값이에요. 오토데스크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접근하고 싶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저쪽으로 빼놔요. 신석 도구 막대로.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게 있죠. 일단은 뭐 재질에 관련된 게 있고 요게 재질에 관련된 거고 요게 이제 색상에 관련된 겁니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게 매개 변수 테이블. 매개 변수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3D CAD를 배우게 되면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일반적으로 2D CAD에선 사용 안 하던 속성이 매개 변수예요. 물론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3D CAD가 확보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매개 변수에 대한 이제 요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요새는 오토캐드에도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오토캐드에서 매개변수 쓰면은 오토캐드의 장점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씁니다. 물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쓴다. 어쨌든 이 매개변수라는 게 3D CAD의 특징이다 보니까 저 매개변수 테이블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버튼들이 난 좀 내가 원하는 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딱 확장을 하시면 이렇게 있고요.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난 안 써. 난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이걸 눌러가지고 체크를 꺼주시면 걔는 사라져요. 체크를 꺼주시면 사라져요. 여기서 사라졌죠? 새로 만들기.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줄 수 있는 게 뭐 인쇄라든가 아이프로퍼타이즈라든가 복귀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측정도 빠져 있는데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얘가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리본 메뉴인데 리본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 저거 리본 아래에 표시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면 요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냐면 로고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버전하고 그 다음에 파일명, 현재 파일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요 헬프 관련된 것들, 내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이 어차피 위에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작업 공간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다시 리본 위에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애당초 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쪽에 이제 여기 이제 인벤터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파일명이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 검색, 빠른 검색 창이 있고 그 뒤에는 본인의 계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 요 마켓은 뭐냐면 인벤토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해서 붙여줄 수 있는 애드인이라고 하죠. 애드인 같은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유료로 이제 결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무료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앱스토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헬프 파일을 직접적으로 창을 띄워주는 요거 눌러주면은 이제 뭐가 뜨냐면 온라인에 있는 인벤터 헬프 그 문서가 뜨죠. 온라인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별도의 인터넷 창이 떠지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뤘었지만 이제 요새 나오는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라는 이제 인공지능 대화형 그 창이 있는데 그게 이 기능이에요. 오토데스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 기능입니다. 이거를 그냥 창으로 별도의 대화 창으로 띄워놨을 뿐이에요. 단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검색할 때는 정확하게 그 단어를 딱 내가 필요로 검색하고자 하는 명령어의 단어를 딱 찍어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화식으로 나 뭐 하고 싶은데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거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고작 그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능을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창 확대 축소 제어랑 그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 닫기 버튼이 존재합니다. 이제 저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상부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리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 리본이라는 개념을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걸 표준으로 따라갔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자, 리본 메뉴 제일 앞에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관리할 때 쓰는 그리고 인쇄나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할 때 쓰는 이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좀 독특하게 이제 메뉴식으로 이렇게 풀다운 메뉴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독특하고 나머지는 탭입니다. 탭.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파일은 리본의 구성품은 아니에요. 리본의 구성품은 아니고 그 파일 뒤에 있는 3D 모형부터 해서 뒤에 있는 요 내용들이 리본의 구성품입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탭이라고 불러요. 탭. 리본의 탭이에요. 리본의 탭.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하는 작업의 W 소분류가 아니라 대분류를 기점으로 해서 난 지금 모델링 3D 형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명령들이 필요해. 그러면 3D 모형 탭을 눌러주면 내가 3D 모델링 할 때 형상을 만들어줄 때 필요한 명령들이 주로 나오고요. 스케치라고 하면 2D 스케치를 할 때 필요한 명령들이 쭉 나와줍니다. 그리고 주석을 해주면 내가 이제 치수 기입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요. 검사를 눌러주면 내가 지금 모델링된 형상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특정 검사를 진행을 해야겠다. 뭐 이제 거리 값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표면에 이제 굴곡, 표면이 울어 있는 정도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지불하죠. 그다음에 곡면, 단면, 곡률 이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다양한 측정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검사고, 그다음에 도구는 이제 여러 가지 색상, 그다음에 뭐 재질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메뉴 쭉 해서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관리.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배치되어 있는 순서가 그래도 나름 체계적인 게 뭐냐면, 지금 작업 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만한 탭이 제일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요. 점점점점점. 요 탭에서 점점점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탭이 모든 탭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탭 있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딱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리본 모양 눌러보시면 일반 텍스트 크기 작게 압축 크게.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 크기를 딱 눌러주면 글자들이 사라지고 아이콘만 남습니다. 만약에 내가 난 아이콘의 모양을 완벽하게 외웠어라고 한다면 나 저기서 뭐라고 글자가 안 나와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 자, 오른쪽 클릭. 자, 다시 리본 모양 가서 저는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죠. 네, 글자가 줄면 상당히 많이 줄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패널 표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체크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나와 있는 게 체크되어 있는 애들이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표시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매개 변수를 딱 클릭을 하면 체크를 안 됐나요? 매개 변수가 왜 안 나오지? 매개 변수 체크됐는데 패널 매개 변수가 추가가 됩니다. 매개 변수 패널이 추가가 돼요. 여기 추가됐네요. 매개 변수. 요 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패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널. 요거 패널 설명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리본 메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중간에 격자가 이렇게 하나 땅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아래쪽에 앞에가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스케치다, 작성이다, 수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저 리본 안에서 자주 쓰는 저 항목 안에서 또 용도적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작성을 할 때 쓰는 것, 만들어진 형태를 수정할 때 쓰는 것, 작업 피처를 만들 때 쓰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데, 요걸 패널이라고 해요. 요 한 칸 한 칸을 패널이라고 하는데, 그 패널을 추가해 주는 걸 여기서 해줄 수 있어요. 패널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개 변수를 체크를 하니까 여기 매개 변수가 나왔고, 체크 다시 꺼볼게요. 꺼보면, 매개 변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 안에 패널 구성을 더 추가해 줄 수 있다. 그쵸? 자, 다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패널 제목 표시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요거예요. 패턴. 자유 형식, 작성, 공면,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딱 꺼버리면, 제목 표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한 줄이 올라가죠? 한 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 화면에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쵸? 자, 다시 오른쪽 클릭. 다시 패널 표시. 여기서, 패널 표시래. 패널 제목 표시. 눌러가지고 다시 표시해 주겠습니다. 저는 저 표시해 놓고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명령 사용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명령들을 내가 사용자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별도의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뭐 패널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에 탭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커스터마이징된 리본 메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용자화예요.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룰게요. 지금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는 인터페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들이 상당히 작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명령을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명령 제어해주는 제어창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다이얼로그 박스라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퍼티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창, 특성 패널이라는 게 나눠지는데 특성 패널이 맞나? 그걸 패널이라고 했던가? 어쨌든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그 특성 패널이 요새 나온 거예요. 요새 나온 새로운 인터페이스.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색상이랑 그런 게 매칭이 안 되죠. 이게 다이얼로그 박스식이에요. 구형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요 인벤터 특징이 뭐냐면, 이 구형 인터페이스들이, 전에 얘기했던 4K 해상도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기능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응용 프로그램 메뉴 띄웠을 때, 그게 이제 도구 쪽에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옵션 이런 거 띄웠을 때 창이 요렇게 글자가 작게 나오는 요것도 구형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인벤터가 이제 신형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면서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되는데 인벤터에 사용되고 있는 명령 자체가 오토캐드랑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창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명령어의 옵션으로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을 안 띄워요. 그래서 바꿔줄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바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창들을.
인터페이스를 최신형으로 바꿀 게 별로 없는데 3D는 뭐 명령 하나만 실행하면 모든 옵션들을 다 저런 식으로 창으로 띄워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다이얼로그 박스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얘네들이 못 바꿔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곳저곳에 분산돼 있고 양도 워낙 많고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조금씩 최신 인터페이스를 바꿔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게 완벽하게 최신 인터페이스를 못 넘어온 흔적들이 저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에서도 어떤 애는 특성 창으로 뜨고 어떤 애는 다이얼로그 박스로 뜨고 이렇게 됩니다. 네. 특성 패널이 아니라 창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정확한 명칭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뭐 정확한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구형의 인터페이스와 신형의 인터페이스가 아직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불편함이 발생을 하죠. 어쨌든 저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본 고정 해제라는 눌러주면 얘가 이제 여기서 리본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나 작업 공간을 좀 넓게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정을 해제해서 얘를 별도의 이제 모니터로 옮겨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넣는 거, 안 들어가네. 예,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 예, 여기서 맨 위 고정이냐, 왼쪽 고정이냐, 오른쪽 고정이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아까는 맨 위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꼭 맨 위에 왼쪽 고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난 이렇게 해놓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리본 메뉴 요거를 보는 것 자체에서는 이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고정 위치. 오른쪽 고정은 뭐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볼 필요 없겠죠.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보기가 편해요, 편하게. 작업 공간이 좀 많이 죽는다는 개념은 있지만, 뭐 작업 공간이 좀 좁아지면 확대 축소를 하면 되고, 작업 공간이 좁으면 모니터 큰 걸 사시는 게 좋아요. 작업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얘를 없애겠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비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 얘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요 리본 매니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작업 공간은 좀 확보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거 오토캐드 때하고 똑같아요. 오토캐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면 이게 뭐냐면, 요게 패널이에요, 패널. 하나의 패널. 패널로. 그래서 밑에 있는 건 패널명이죠. 패널로 좀 줄어들고, 그럼 저 안에 있는 명령들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 이 패널을 한번 눌러주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더 거치는 이제 불편함이 발생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 번 더 눌러주면 더 축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패널 아이콘을 안 띄우고 글자로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아까랑 똑같이. 왜 안 되니? 이렇게 수정, 작성, 탐색.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제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나오는 건가? 이렇게 어쨌든 나오네요.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패널을 클릭을 하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제 줄일 거면 아싸리 이렇게 줄이는 게 낫죠. 한번 누르고 누르지 않고 마우스를 갖다 대도 그냥 뜨네요. 예, 제가 눌러가지고 오히려 사라진 거일 수는 있겠네요. 마우스 그냥 갖다 대시기만 하면 이렇게 뜨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편해요. 아이콘이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편하다. 그래서 만약에 줄였을 거면 그냥 이렇게 줄여 쓰시는 게 더 낫고 요거 한 번 더 누르면 아예 사라집니다. 요 아예 사라지는 건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결국은 이제 모든 명령을 더 단축키를 지정을 해가지고 쓰실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3D 캐드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에서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3D 캐드에서 단축키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물론 단축키를 쓰면 작업 속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이게 단축키를 3D 캐드에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토캐드를 쓰잖아요. 오토캐드 단축키랑 헷갈려요. 단축키를 두 가지로 외워야 되거든요. 물론 요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벤트 잘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 외워서 씁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단축키 생성해서 쓰고. 근데 이 단축키의 메커니즘 자체가 2D 캐드하고 3D 캐드하고 좀 다르고 같은 명령이 존재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면 3D 캐드는 2D도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3D도 그려야 되는데 3D랑 2D랑 같은 명령이 존재해요. 왜냐면 2D에서 필렛이 있고 3D에서 필렛이 있어요. 그럼 이 단축키를 따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필렛 하나는 내가 기존에 외우고 있던 단축키하고 다르게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게 분명히 프로그램적으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 2D 상황이다, 3D 상황이다를 컴퓨터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똑같은 단축키를 써도 2D 필렛으로 가고 3D 필렛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오토데스크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저는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단축키를 가지고 2D일 때는 상황적으로 2D일 때는 2D 명령이 실행이 되고 3D 명령일 때는 3D 명령이 실행되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축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별도의 이제 챕터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심오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패널을 이렇게 띄워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패널을 띄워놓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걸 눌러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데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난 다 꺼버리고 그냥 단축키로 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지정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화면이 좀 좁아지는 거 작업 공간이 좁아지는 거 대부분 요새 그 패드 쪽 하시는 분들이 작업 공간이 좁아져서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못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게 좁아진다고 왜 불편하지? 확 좁으면 확대를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띄워놓고 쓰는 게 편합니다. 자, 그렇게 되죠. 요 뒤에 이제 요 화살표 요거 눌러보시면 그냥 요거를 한 번에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순차적으로 넘어가는데 한 번에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나요. 네,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게 인벤터 정식 명칭으로는 모형 검색기라고 해요. 모형 검색기. 그래서 이제 모델 브라우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표현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내가 3D 작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자원이라고 해요.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3D 형상을 뽑아준다. 그래서 이제 어떤 3D 형상을 뽑기 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걸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자원들이 관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리되는 어떤 어떤 표현들을 표현 상태냐. 이 표현이라는 것도 다양한 상태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세팅해 주는 거에 따라서 표현 상태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요 표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모형 상태라는 거, 뷰 상태라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종 설계라고 하는데 A 기종, B 기종인데 A 기종, B 기종 우리가 옛날 2D 캐드로 개념을 생각하면 A 기종 도면 따로 있어야 되고요. B 기종 도면 따로 있어야 돼요. 기종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비슷한데 특정 부분 한두 군데가 달라요. 네, 이런 것들을 아예 별도의 파일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 3D 캐드에서는 만약에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일하고 특정 부분만 다르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그 모델링 설정들을 바꿔가지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게 왜 가능해지냐면 요 매개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요 매개 변수 값을 A 기종 선택하면 10mm, B 기종 선택하면 20mm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하나의 파일에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종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팅해놓는 창으로. 저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한참 뒤에 배울 거예요. 기본적인 모델링을 배울 때는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종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다루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개념이 요 모형입니다. 모형. 네, 모형 쪽. 그리고 이제 뷰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등각투형,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구성돼 있어서 바로 이제 여기서 눌러주면 그 상태로 이렇게 탁탁탁탁 돌아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갖고 있고, 근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갖고 있냐면 축을 갖고 있어요. 축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평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숨겨져 있어요. 지금 이제 요게 안 보이는 거는 얘네들의 가시성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가시성이라는 걸 딱 체크를 해주면은, 왜 안 보이냐? 예, 지금 보이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안 보이네요. 평면은 보이려나? 가시성 다시 꺼볼게요. 가시성. 켜주면, 그렇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쭉 보이죠? 요 평면이 보여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가시성이. 가시성이 다 숨겨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에 필요한 기본 이제 재료들은 전부 다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이제 작업 평면이라든가 작업 축, 그 다음에 작업 점, 요렇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작업 피처라고 해요. 작업 피처. 요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3D 하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요 작업 피처라는 게 존재하고 작업 피처는 어떤 개념이냐면 형상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형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어떤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디든가 기준을 잡고 작업을 하려면 그 기준점이라든가 선이라든가 평면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업 피처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작업 평면, 작업축, 작업점이 있는데 이걸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축과 작업점들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의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기본의 걸로 충당이 안 될 때 추가적으로 내가 작업 피처라는 걸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할 때 데이터 관리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왜냐면 3D는 데이터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려면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요 작업 피처를 위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모델링을 구성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내가 추가적으로 작업 피처를 늘려주게 되면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모델링을 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업 피처가 무한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학원 강사님들 중에 저 작업 피처를 무한으로 늘려가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무에서 3D CAD를 안 써봤다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실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팅의 환경 자체가 뭐 전 세계에서 최고급으로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본체 하나에 몇 천만 원? 싸게 몇 천만 원이에요. 심하게 가면 억까지 갈 텐데 그런 걸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버리면 업무가 안 돼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데이터 싸움, 결국 실무에서 모델링 할 때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이 데이터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똑같은 모델링을 하더라도 최소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원에서 교육을 할 때 웬만하면 최소의 리소스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지껏 지켜본 저를 뺀 나머지 강사들, 물론 어딘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강사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업 때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큰 데이터를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큰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수업 진행이 안 돼요. 진짜 뭐 명령 하나 실행해놓고 한 몇십 초 기다립니다. 컴퓨터가 버벅거려가지고. 실무에서는. 얘 언제 명령이 실행되지? 이게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심한 경우는 몇 분 기다려요. 그런 게 3D 설계에서는 비일비재예요. 물론 이제 요새는 제가 일할 때에 비해서 뭐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요새는 이제 컴퓨팅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전체적인 상향 편중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고 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원 강사님들은 본인의 모델링 방식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요 작업 피처의 생성은 억제할 수 있는 상태로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 가서 욕을 안 먹어요. 진짜 그 관리를 안 하고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집어 던져버립니다. 데이터 관리 다시 하라고. 처음부터 다시 모델링하라고. 왜냐면 저 기준들이 틀어진 거기 때문에 기준들을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정해서 그 기준을 축소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제 제가 자격시험 얘기했죠. 매뉴팩처 얘기했죠. 매뉴팩처 그거 채점해 보면은 진짜 막 쓸데없는 저 작업 피처들 생성해 놓고 막 온갖 지저분한 상태로 모델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매뉴팩처 할 때 얘기는 한번 할 겁니다. 그런 것들, 매뉴팩처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작업 피처라든가 이런 거 만들면은 전부 다 감점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데이터 관리도 어느 정도는 매뉴팩처라는 자격시험이 봐요. 그래서 제가 매뉴팩처라는 매뉴팩처링 2급이라는 요 자격시험을 좋아하는 게 이 모델링 과정 자체에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 불필요한 자원을 생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점사항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건 이 매뉴팩처링 2급을 여러분들 사람 뽑을 때 인벤터 쓰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할 때 거기다 자격을 추가시키면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모델링 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들한테는 권장을 해요. 웬만하면 인벤터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직원을 뽑을 때는 매니팩처링 2급, 1급은 추천을 안 하는데 2급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뽑으면 조금 더 인벤터를 잘 다루고 있는 체계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밑에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가 나오냐면, 피처 트리라는 게 나와요. 피처 트리. 3D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3D CAD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용어인데, 피처 트리.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피처라는 겁니다. 피처. 피처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피처가 복잡한 건 아니고요. 명령의 단위입니다. 명령의 단위.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 기반이니까 어떤 명령을 실행했어. 그러면 이제 명령의 단위를 우리가 피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피처라는 말을 계속 써요. 3D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번역하기 조금 애매했어요. 피처라는 용어가. 이거 근데 피처의 단어를 번역하면 명령은 커맨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커맨드야. 피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돌출이라고 이렇게 있죠. 아니면 2D 스케치라고 이렇게 있죠. 저것들이 하나의 피처입니다. 명령의 단위예요. 그래서 내가 2D 스케치 시작. 요거는 대충 따라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2D 스케치 하는 건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저거 하나만 해도 강의가 엄청나게 길게 나갈 거예요. 자, 2D 스케치 시작을 딱 눌러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아까 말했던 여기 숨어져 있던 작업 평면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게 XY 평면, 요게, YZ 평면, 그 다음에 요게 XZ 평면.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평면을 하나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왜 평면을 선택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선택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자동적으로 스케치 탭으로 넘어오죠. 왜냐면 지금 2D 스케치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도 이 3D CAD가 내가 어떤 작업상에 있는지 인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지를 한다 그러면은 같은 단축키로도 지금 이 2D 상황이야 3D 상황을 인지한다 그러면은 필렛 명령을 2D 필렛을 실행할지 3D 필렛을 실행할지 이 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작업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되게 해주지? 자꾸 사설로 빠지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냥 직사각형 누를게요. 직사각형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원점이 있겠죠. 노란색으로 원점이 표현되는데 갖다 대면 녹색으로 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저기에 딱 붙어요. 딱 녹색으로 떴을 때 클릭을 하고 쭉 당깁니다. 치수 나오는데 치수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아무데나 딱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하나 만들고 여기서 마무리 누르고 나갈게요. 나갑니다. 나가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하나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검색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검색기 보시면 스케치 1이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케치가 뭐냐면 하나의 피처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피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피처 트리예요. 이 피처가 다음 작업을 할게요. 쌓입니다. 쌓여요. 자 여기서 제가 돌출을 선택을 할게요. 돌출이라는 피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 한 10mm 이렇게 돌출하게 돼 있죠. 거리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확인 눌러줄게요. 확인 눌러주기 전에 지금 여기 창 떠 있는 거 봤죠? 아까 저희가 봤던 창하고 다르죠?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그랬어요. 아까 봤던 그 회색의 창, 색상이 다른 창. 근데 지금 요 인터페이스하고 똑같은 색상을 갖고 있는 요게 이제 특성창입니다. 이게 특성창이에요. 그래서 요게 최신 인터페이스에서 앞으로의 인벤터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저 방식으로 바꿔요. 저 방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떤 창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전처럼 다이얼로그 박스, 대화 상자라고 우리말로는 대화 상자라고 하는데 대화 상자를 띄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도 명령에 따라서 이게 아직도 요 특성창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다이얼로그 박스로 나오는 명령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 눌러주면 이게 또 바뀝니다. 그렇죠? 돌출. 그런데 이전에 썼던 스케치라는 피처가 사라졌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돌출이 플러스 버튼 앞에 딱 눌러보면 요 스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돌출 1이 저 스케치라는 피처가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스케치라는 피처를 써서 갖는 거니까 내가 갖고 갈게 하고 자기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령이 쌓여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피처 트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처, 내가 실행한 명령들이 쫙 쌓이고 어떤 계층, 가지치기 하듯이 계층 규조를 갖고 그쵸? 지금 여기서 가지치기 해서 계층 규조를 가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무까지 치듯이 쭉 간다 그래서 피처가 쌓이는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처 트리가 나온다. 이제 피처 트리의 특징도 이제 3D CAD의 특징이고, 우리가 이제 2D CAD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작업을 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네?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네? 그러면 컨트롤 Z로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데까지.
그러려면은 그 이후에 했던 모든 작업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3D CAD의 장점은 뭐냐? 이거를 다 순차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했던 작업들을 지우지 않고 여기서 얘를 다시 편집을 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피처 편집 눌러주면 다시 내가 거리값을 10으로 돌출했는데 아니야 내가 거리값 한 12 정도로 돌출할게. 이렇게 기존에 했던 작업을 취소하지 않고도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확인 눌러주죠.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3D CAD의 장점이죠. 요 돌출보다 더 먼저 했던 작업이 뭐예요? 스케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2D CAD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스케치를 하고 나서 돌출 작업을 했어요. 그럼 스케치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출 작업을 취소해버려야 돼요. 컨트롤 Z로. 그런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피처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를 오른쪽 클릭, 스케치 편집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D CAD의 장점이다. 그래서 3D CAD의 가장 큰 장점은 저 방식이에요. 저 방식. 피처 트리를 갖고 있음으로써 이전에 했던 작업을 내가 버리지 않고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정이 되게 용이하고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3D CAD가 주로 어디서 쓰이게 되냐면 양산업체들한테 유리합니다. 양산업체는 어떤 설계 변경을 갖고 올 때 우리 자동차 회사나 그런 데를 갔으면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설계하지 않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된 부분만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관리가 가장 좋은 건 뭐냐? 이렇게 기존에 했던 형상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기존에 우리 갖고 있던 2D 시스템은 그 형태 상황을 만들려면 거의 대부분 수정해야 돼. 새로 그리는 게 그리는 거에 가깝게 수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불편한 거거든. 이제 3D CAD는 이제 그러지 않고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산 제품들 관리에는 3D CAD가 상당히 용이해요. 용이한데 단 분명히 얘기하지만 3D CAD의 장점은 요거지만 단점도 이거예요. 자, 그냥 새로운 것들을 설계한다. 아주 새로운 것들을 설계한다 그러면은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D CAD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베이스 자체가 내가 일하는 베이스가 어떤 양산품을 기초로 기존에 설계했던 걸 수정하는 거에 위주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새로운 부품을 생성하는 게 위주다라고 한다면 3D CAD는 메리트가 없어요. 대부분 3D CAD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3D CAD를 판매하는 리셀러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무조건 3D CAD가 무조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3D CAD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산업의 분야에 따라서 오히려 3D CAD가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D CAD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3D CAD 파는 분들이 왜 아직까지도 그 구시대에 2D CAD를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무를 안 해본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2D CAD는 안 죽는다고. 안 죽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냐면 2D CAD가 훨씬 더 유리한 산업군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산업군들이 아예 다 죽어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2D CAD는 안 죽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피처 트리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된다. 이 명령들이 전부 다 쌓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피처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3D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 피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되고, 솔직히 말하면 얘가 번역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피처라는 거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 기능입니다. 기능. 우리가 명령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3D CAD에서는 그 명령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커맨드라고 안 하고 이제 피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거는 오토캐드에서는 우리가 명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3D CAD에서는 돌출 기능, 회전 기능, 스윕 기능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돌출 피처, 회전 피처. 그러니까 이거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쓰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희한했어요. 그냥 돌출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왜 오토캐드는 명령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기능이라고 얘기 안 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게 번역하려면 번역할 수 있는 거였는데 초반에 들어올 때 그냥 우리나라에 과거 캐드 쓰시는 분들이 어떤 고집이 있었냐면 무조건 영문으로 해야 돼. 그래서 오토캐드도 영문 버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누가 캐드를 한글 버전을 써. 한글 버전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무조건 영문으로 써야지.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맞는 얘기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편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 내가 익숙한 용어 한글 버전으로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기존에 이제 영문 버전을 쓰던 것들을 한글 버전으로 하려면은 어색하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겨대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우겨대는 건데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은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처 트리까지도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기라는 게 있고 이 검색기 항목에 이제 또 다른 여기 탭이 있잖아요. 또 다른 탭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로그라든가 아이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동 스크롤, 전체 확장, 전체 축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이제 줄여줄 수 있는데 전체 축소 그러면 이렇게 줄여주고 내용을 이제 전체 확장하면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보이게 쫙 펼쳐주고 이런 기능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얘도 이렇게 늘려준다든가 여기 잡아서 이렇게 줄여준다든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래서 줄여주면은 자아 공간이 늘어나죠. 예. 다시 저는 전체 축소를 할게요. 그리고 자동 스크롤함도 한번 해볼까요? 자동 스크롤 해주면 이제 요 스크롤이 이제 자동으로 된다. 뭐 그런 개념인데 지금 제가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안 했으니까 요거는 꺼버릴게요. 그리고 화면 표시 기본 설정, 이런 것들. 화면 표시에서 이제 UCS 숨기기라는 건 여기는 이제 요 원점 좌표계를 얘기를 하고요. 작업 피처 숨기기, 뭐 주 숨기기,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둘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인터페이스, 이제 여기 보면 요거죠. 뷰 큐브.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오토캐드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얘를 여기 정면도 눌러주면 이제 정면도로 딱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면도 여기서 딱 우측면도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 눌러주면 이렇게 기본 등각으로 이렇게 딱 돌려주고 평면도 딱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홈 버튼 누르면 홈 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요건 이제 화면 이제 제어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X, Y 평면이 어디로 돼 있냐면 이게 정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인벤터에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저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냐면 3D 프린팅을 할 때. 3D 프린터들은 기본적으로 XY 평면을 뭘로 잡냐면 평면으로 잡아요. 그리고 오토캐드도 XY 평면이 뭐예요? 평면이죠. 근데 인벤터만 희한하게 이렇게 잡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관련해서 요거를 이제 대부분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은 XY 평면을 이제 정면이 아닌 평면으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는 요 뷰 큐브에서 일반적으로 제어를 하는데 이제 이 정면을 누르고 요 아래쪽을 딱 누르면 이제 밑면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게 XZ 상황이 돼요. 그래서 모서리로 대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요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오토캐드에 있는 이제 UCS 상은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 위가 평면이 돼야 되고 이게 정면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딱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밑면을 바라보게 하고 여기서 홈 버튼 있죠. 홈 버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정면도 재설정이 나와요. 현재 뷰를 다음으로 설정. 이게 재설정은 원래대로 돌리는 거고 그 위쪽에 보면 다음으로 설정인데 여기서 얘를 정면도로 할 거야. 이렇게 딱 바꿔줍니다. 그러면 정면이 되고 이 상태에서 등각을 딱 바라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Y 이 상태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이제 굳이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되게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저건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Z가 위로 올라가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3D 쪽 하시는 분들 전문적인 용어로 Z업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여기서 정면도 재설정 딱 해주고 정면도를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정면도가 바라보고 있는 기본 등각을 딱 바라보면 Y가 위로 올라가죠. 이제 요걸 Y업이라고 해요. Z업 Y업. 요 Z업 Y업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퓨전이라는 걸 달아보면 퓨전에서는 저걸 설정해서 잡아줄 수 있어요. 기본 설정을 Z업이냐 Y업이냐 변경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왜 굳이 저렇게 했을까? 인벤터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걸 왜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3D 프린팅에 맞춰가지고 좀 바꿔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독 인벤터만 그래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3D 캐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바꾸시고 싶으시면 편하게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대신 할 때마다 요거 뷰 큐브 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해줘야 돼서 이제 좀 빠르게 하면 요 정면을 선택하고 이제
여기를 현재비를 다음 설정 평면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돼요. 그렇죠? 굳이 얘를 안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주고 나면 이제 홈도 바꿔야 돼요. 왜냐면 홈은 얘를 정면인 상태에서 기본 등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 작업을 해주고 나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렇게 기본 등각, 얘를 정면으로 기본 등각 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홈도 바꿔줄 수 있어요.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그래서 뷰의 맞춤을 딱 선택을 해주면 이제 제가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이 돌리는 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건 이제 제어 쪽에서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여기서 홈 딱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홈뷰 바꿔주는 작업들, 요 두 가지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3D 프린팅이 맞춰서 이제 우리가 내가 모델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저걸 맞춰줘서 이제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 좀 아직까지 인벤트에서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어쨌든 다시 모든 설정을 원래대로 돌릴게요. 정면도 재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면도 기본 등각. 이 상태에서 다시 현재 뷰를 홈뷰를 설정해서 뷰에 맞춤.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 좌표계가 좀 이상하고 뷰 큐브 다루는 부분은 오토캐드에서 썼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정면 선택하면 정면을 바라보고 요 사이에 있는 요 모서리 쪽, 모서리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그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정확하게 45도 틀어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원적으로 저 전체에다 45도 틀어서 보겠다.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각뷰라고 하죠. 등각뷰인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남동 등각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왜 얘가 남동 등각뷰냐? 그러면 얘는 남동 등각뷰가 아니냐. 남동이라는 거 우리가 좌표를 3축을 사용을 하는데 남동이면 2축이잖아요. 2축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이게 맞다라고 그런 등각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용어들을 다들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남동 등각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남동 등각뷰고 이것도 남동 등각뷰인데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냐. 그렇죠? 하려면 축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는 이제 얘를 가장 기본 등각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정면, 우측면, 평면 요걸 기본 등각뷰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특별히 명명하진 않아요. 내가 보기 필요할 때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각을 바라봤을 때 이제 이 형태에 대한 것도 홈에서 뭐 홈 여기 있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은 직교로 볼 거냐 아니면 원근감 있게 이렇게 볼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3D CAD 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원근이 저렇게 들어가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면으로 눌렀을 때도 원근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수문선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제가 수문선이 좀 보이게 바꿔놓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제 요 뒤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이 쫙 가가지고 좀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건 지금 빼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원근 표현하면은 이제 등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원근 소실점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원근 표현이 되는 상태로 가고요. 오른쪽 클릭 가서 직교면이 있는 원근이 따로 있어요. 얘는 뭐냐면 등각으로 볼 땐 원근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원근이 아닙니다. 수직 수평면, 그러니까 정면, 우측면, 좌측면, 평면, 저면, 그 다음에 배면 이렇게 봤을 때는 무조건 직교로 보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직교로 보는 게 필요할 땐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등각일 때 이렇게 지금 화면도 갑자기 이상하게 확 돌아가죠. 갑자기 직교에서 원근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설계할 때는 직교 모드로 그냥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인식하기 좋은 것 같아요. 설계할 때. 원근이 빠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내비게이션 버튼 이렇게 요런 거를 이제 불러줄 수도 있고 요것도 어떻게 되고 똑같죠. 요게 이제 펜 초점 이동해서 이제 펜을 해줄 수 있고 요런 이제 뷰 제어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항목들 한 4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 나와 있는 거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자바를 눌러주시면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어요. 더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스티어링 휠, 이게 요 위에 거고, 초점 이동 요거고, 그 다음에 줌 요거고, 그 다음에 회전 요거죠. 그 다음에 보기, 페이지업, 그 다음에 그게 요거예요. 요거는 보기라고 돼 있는데 저게 뭐냐면 어떤 면을 선택하면 면의 직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면을 선택하면 면의 직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직각 방향으로. 저 기능인데 이제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거 외에도 더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가장 많이 추가해 주는 거는 비주얼 스타일이에요. 비주얼 스타일 딱 눌러주면 여기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타일에서 딱 요 밑에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숨겨진 모서리로 맨처음에 이렇게 보여주겠다. 요거 나온 김에 요거 원근으로 바꿔보죠. 원근으로 바꿔서 정면 딱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그렇죠.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쓱쓱 하면서 저 뒤쪽에 있는 면은 좀 작아지니까 원근이 들어가면
작아지게 되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보여준다. 자,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되면 다시 이거 다시 집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이고, 요게 아니라, 여기 화살표 눌러서, 자, 뭐 일반적으로 이제 모서리로 음역실이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볼 때도 있고요. 저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확장을 했을 때 보면, 뒤에 보면 단축키들이 보여요. 이렇게 명령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단축키입니다. 이제, 키보드에 있는 페이지 업 버튼을 누르면 보기가 되고, 그다음에 홈 버튼 누르면 줌 전체가 되고, 그다음에 Z 누르면 줌 창이 되고, 엔드 누르면 이렇게 단축 키들이 써 있어요. 이전 뷰, 다음 뷰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여기 알림 떴었죠. 계정 쪽에 알림 떴는데 이제 이거는 작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좀 저장 좀 하세요. 좀 계속 이 상태로 하다가 다운되면 날아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유 나온 김에 설명을 하죠. 3D CAD는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그 자동 조작이 안 돼요. 거의 나와 있는 3D CAD들이 대부분 그렇게 자동 조작이 안 되고 유일하게 지금 자동 조작이 되는 3D CAD가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 퓨전입니다. 퓨전은 자동 조작이 돼요. 그래서 다운되면은 복구 매니저가 뜹니다. 자동 조작된 걸 살려줘요. 그런 거는 이제 퓨전이 좋은 점이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3D CAD들은 자동 조작을 이제 지원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시간이 경과되면 경고를 띄웁니다. 너 작업한 지 오래됐어. 야, 중간에 한번 저장 좀 하지? 그러다 날려먹으면 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경고를 띄워주죠.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내비게이션 받고, 이제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토캐드에서부터 유독 요런 걸 싫어하시는 분, 저는 그냥 다 살려놓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 그럼 여기 이제 X 버튼을 누르시면 다 끌 수 있어요. 그렇죠? 뷰큐브는 어떻게 없애요? 그리고 없앤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거를 관리해 주는 게 리본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리본 메뉴에 보면 요 뷰라는 게 있습니다. 뷰라는 탭이 있고 뷰 탭에서 보면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얘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뷰큐브 있죠. 뷰큐브 끄시고 싶으면 얘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뷰큐브 꺼져요. 그렇죠? 뷰큐브 다시 눌러주시면 나타나고 방금 전에 했던 게 탐색막대 내비게이션 바. 네, 탐색막대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껐을 때는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상태막대는 이제 요거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하거나 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화면에 있으면 그 좌표를 보여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상태막대도 난 필요 없어 그러면 딱 이렇게 꺼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서 탭 딱 눌러주시면 요 위에 요 부분. 이 문서 탭이 뭐냐면 내가 파일 여러 개를 열었어요. 홈이 있고 지금 부품 있잖아요. 내가 부품이랑 파일이 열려 있고 부품 2라는 파일을 또 열었어. 그럼 여기 탭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환하거나 아니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탭인데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탁 꺼주시면 필요 없는 거죠. 예. 근데 있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표식 메뉴. 이 표식 메뉴는 이제 특정 상황에 대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그 상황이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 모형 검색기는 이제 이겁니다. 요거를 끄고 싶으면 여기서 끄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형 검색기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뜹니다. 그렇죠? 플러스 버튼으로 나와요. 다시 끄고 싶으면 꺼주고 뭐 그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안 나오죠. 꺼줄 때는 여기서 꺼줄 수 있다. 근데 모형 검색기는 우리가 끌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저건 자주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모형 검색기에 추가할 수 있는 거 아이로직 로그 그 다음에 아이로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즐겨찾기 내가 뭐 즐겨찾기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추가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된다. 요거 설명하면서 나왔죠. 이제 요게 이제 파일 문서 탭이라고 하는데 내가 파일을 이제 하나 더 띄울게요. 컨트롤 N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조립품 다음에 설명해야 되니까 조립품 탭을 띄울까요? 스탠다드 IAM 선택해서 작성 눌러줄게요. 그럼 조립품 인터페이스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탭이 쌓여 있죠. 탭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탁 누르면 그렇죠? 넘어가고 탁 누르면 홈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요걸로 이제 내가 문서 간의 전환을 여러 개의 문서가 떠있다 그러면 그 전환을 해줄 수 있다. 다시 부품 1 탭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태 표시기, 요거 상태 표시기라고 하는데, 저거 내가 이제 뭐 어떤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요 면을 자, 클릭을 하고, 요렇게 면을 클릭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거, 빠르게 이제 메뉴로 접근할 수 있게 이 상황에서 네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메뉴들이 신속고 빠르게 나옵니다. 퀵 메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스케치 작성 딱 눌러주면 이 면을 기준으로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뜨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어해줄 수 있는 제어, 버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 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직사 딱 눌러주면, 첫 번째 구석 선택. 그러니까, 오토캐드의 커맨드 라인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을 했더니, 첫 번째 구석을 선택해줘. 그래서, 땅, 이렇게 찍어주면, 그 다음에는 반대편 구석을 선택해줘. 라고 나오죠. 땅.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내가 지금 뭐 해야지? 내가 얘한테 뭐를 제공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오토캐드에서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내가 명령 실행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커맨드 라인을 보세요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인벤터도 저 상대 표시줄을 보면은 내가 어떤 작업을 이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힌트들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과 비슷한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토캐드에 있는 커맨드 라인과 오토캐드 밑에 상태 표시줄이 있죠. 그 상태 표시줄을 합쳐놓은 역할을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버튼 딱 눌러주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태 표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다. 이제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게 이제 그러니까 부품 작업 공간의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조립 작업 공간은 얼마나 다르냐?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조립품으로 넘어갈게요. 요건 닫을게요. 닫을 땐 여기 X 버튼 누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X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X 버튼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X 버튼은 프로그램 전체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가 꺼지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건 뭐냐? 파일을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냐? 파일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파일 창을 최소화하는 거. 요거는 파일의 창을 이렇게 배치식으로 별도로 분리해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요거 다시 전체로 확장을 할게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끄셔도 되고 여기서 꺼도 되는데 저는 이쪽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장할까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걸 저장하려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넘어왔고, 이제 조립품 작업 공간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크게 바뀐 게 여러분들 보았을 때 없죠? 마찬가지로 하단에 상태 표시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탭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뷰 큐브 그대로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모형 검색기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면 쭉 그게 쌓이게 되는데, 여기서 쌓이는 건 피처 트리가 아니에요. 여기 쌓이는 건 뭐냐면 부품 리스트가 쌓입니다. 이제 부품을 내가 갖고 오게 되죠. 조립이니까 내가 어떤 부품을 갖고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품을 갖고 왔는지, 그리고 그 부품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부품이 조립했을 때 조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뜨이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피처 트리랑 약간 좀 다른 개념이 돼요. 모든 작업 피처들이 다 여기에 등록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부품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 조립 공간이니까 그게 정리되고,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데는 똑같습니다. 내가 이 조립 공간 작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원들, 그것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건 똑같고, 그 다음에 조립품, 아까랑 다른 게 조립품이 있고 모델링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이런 단계로 모델링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버튼 누르면 마찬가지로 아이로직 로그, 그 다음에 아이로직 즐겨찾기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고, 표현도 추가해 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본 메뉴는 설명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신속 메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 메뉴 있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뭔 차이냐? 리본 메뉴의 구성이 좀 다르죠. 위에 탭 구성이 달라집니다. 모형대하고 사뭇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제 조립에 필요로 하는, 조립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령 위주로 나옵니다. 위주로 나열되고, 3D 모형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3D 모형이 봤는데 있어요. 그리고 3D 모형 갔는데 우리가 이제 부품에서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었는데 얘는 상당히 짧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예요, 서브예요. 물론 조립에서도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네, 모델링이 가능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서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명령들을 나열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스케치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석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검사 뭐 이런 것들 비슷해요. 단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조립에서는 조립품 위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배치 부품을 갖고 오는 행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작성, 요거는 이제 새로운 부품의 공간을 미리 작성해 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봄이라든가 못 봤던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 공간이 바뀐다고 해서 저 인터페이스의 구조 자체가 확 바뀐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사용되는 명령의 배열 자체가 이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 위주로 재구성된다라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검색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게 그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차이를 갖고 온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새로 띄워야죠. 그래서 컨트롤 N 눌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면 작업 공간. IDW, 저는 DW지 않고 IDW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렸고, IDW 선택하고 작성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면 양식 자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양식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지금은 인터페이스만 볼 겁니다. 인터페이스만 보는데, 기본적인 모든 구성 다 똑같습니다. 별다른 얘기 하지 않을게요. 단지 뷰 큐브는 사라집니다. 왜? 얘는 2D 도면이잖아요, 도면. 도면은 3D가 없죠. 우리가 등각도를 놓는다. 선생님, 등각도를 놓는데요. 등각도를 놓는다는 건, 등각의 모양을 2D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이에 출력되는 등각도는 그냥 3D가 아니죠. 3D 형태로 보여지는 2D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3D 제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뷰큐브 자체는 아예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바 형태도 조금 간략하게 나오죠. 단순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모형 검색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열되는 거는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특히나 도면 공간은 이게 심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피처, 기능을 실행을 하면, 도면 공간은 안타깝게도 그 기능들이 나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면 공간이 유일하게 이제 3D CAD에서 뭐가 되냐면, 명령을 취소하려면, 이걸 수정을 못하고 거의 대부분 삭제하고 다시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도 이제 우리가 2D에 사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2D 도면에 사용되는 거는 칩수 기입이잖아요. 근데 칩수 기입은 어차피 2D CAD도 거의 지우고 다시 기입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크게 작업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2D 작업하는 거와 같은 자유도를 생각을 하면은 자유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3D CAD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3D CAD에서 2D 도면 작업하면, 암 걸릴 것 같다. 근데 이건 저도 느껴요. 암 걸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오토캐드에서 2D 작업하면 너무 편한데, 3D CAD 2D 작업하는 거는 뭔 짓을 해도 편해지지가 않아요.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3D CAD에서 2D 도면을 만들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요. 그냥 3D에서 투영된 파일만 2D로 넘겨가지고 오토캐드에서 다시 작업하는 걸 선택합니다. 칩쓰기. 그거 여러분들 판단을 맡기게. 어쨌든 저는 이제 인벤터에서 2D 도면을 만드는 법을,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다 이제 다루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여기 좀 나열되는 정보들이 달라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도면 자원 자체도 좀 다릅니다. 시트 형식이라든가 경계라든가 제목 블록, 스케치, 기호 이런 것들 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표현되는 것도 시트, 기본 경계라는 건 이제 요 아웃라인을 얘기를 해요. 아웃라인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ISO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표제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따로 있는데, 경계는 여기 경계랑 연결되고요. ISO라고 돼 있는 거는 제목 블록, 이게 표제란입니다. 표제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딱 눌러보면 ISO라는 걸 갖고 있죠.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제목 블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경계도 이렇게 딱 확장을 하면 기본 경계가 있죠. 이 기본 경계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 양식을 만들 때는 일단 요 경계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걔를 갖다가 삽입하는 형태로 사용을 한다. 요게 조금 다른 게, 누구하고 다르냐면 솔리드웍스하고 달라요. 이 부분, 도면 경계를 만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인벤터 쪽이 조금 낫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게 솔리드웍스 쪽은 저게 좀 불편할 거예요. 그거는 좀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디테일하게 다룰 때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리본 메뉴에 있는 메뉴 구성이 확 달라지죠. 도면 작업은 완전히 우리가 3D 영역에서 작업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3D 모델링이라는 탭 자체는 없습니다. 3D 모형 이런 탭이 없죠. 대신에 이제 주석이 있고요. 스케치는 써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가 있어요. 스케치가 있고,
이제 요 스케치는 이제 퓨전에서는 스케치가 있긴 한데 확 기능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케치가 거의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여버렸는데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퓨전은 더 짜증나는 게 이 스케치가 안 돼가지고 더 짜증나요. 2D 도면 작업할 때. 되게 중요하고, 이제 어쨌든 3D에서 이제 어떤 여기 2D 도면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투상을 해주는 거죠. 투상을 해주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투상을 하는데 그 다양한 형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거 치수기. 2D 도면 치수기 있잖아요. 주석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있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스케치라는 거든가 이제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관리, 비유, 환경, 공통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또 다 똑같죠. 예,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작업 컨트롤 N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IPL. 자,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작성.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뜨는데 일단은 지금 프레젠테이션 넣을 거 없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할 거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뭐가 좀 확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밑에 상태 표시줄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탭, 문서 탭 똑같이 있습니다. 문서 탭 똑같이 있고 뷰큐브 얘는 3D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뷰큐브가 당연히 다시 생기고 내비게이션 바도 기존에 봤던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형 검색기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가 존재하고 리본 메뉴의 구성 자체는 더 단순해졌죠. 네.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만들 때 쓸 수 있는 명령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스냅뷰샷,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스토리보드라는 게 생겨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인벤터의 좀 독특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솔리드웍스랑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프레젠테이션이 뭐 하는 공간이냐.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요 스토리보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타임 차트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임 차트가 나온다는 건 어떤 애니메이션을 정의한다라는 경우에 타임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벤터의 프레젠테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정의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요거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헷갈리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동영상, 어떤 제품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데, 인벤터는 이걸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조립분해도를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작 구현하는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프레젠테이션은 뭐냐면 여기도 써있지만 전개도라고 돼 있죠. 얘는 오로지 분해 조립도를 구성하는 곳이에요. 분해 조립도를. 여기서 뭐가 안 되느냐? 동작 시뮬레이션. 동작 시뮬레이션의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구석 조건이에요.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 조건들이 살아있어야지 되는데 분해를 하려면 그 조건이 살아있으면 분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되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 조건을 유지한 채로 분해가 불가능하니까 여기 프레젠테이션 공간에 이제 우리가 조립한 걸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줬던 구속 조건들이 다 소거됩니다. 실제로 조립 후면은 그 구속 조건이 남아있지만 요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조건들을 다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그 조건이 억제되면 뭐가 안 되냐면 그 구속 조건을 기반으로 한 동작 구현이 안 돼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벤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구속 조건을 기반으로 한 동작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그 개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분해 조립도를 하려면 그게 살아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은 오로지 분해 조립도만 전체 구속을 다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작 애니메이션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조립품 작업 공간에 가면은 인벤터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스튜디오라는 걸 별도로 구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튜디오 작업 공간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조건 조립품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조립 작업 공간에서 스튜디오라는 작업 공간으로 넘어가. 그 안에서밖에 구동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솔리드웍스랑 차이가 나는 건 솔리드웍스는 그냥 애니메이션 작업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에서 분해 조립도 하고 동작 시뮬레이션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그거는 이제 솔리드웍스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지 그게 더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벤터에서 이제 요 프레젠테이션을 쓸 때 가장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분해를 하다가 어떤 부품은 그 구속 조건 기반으로 동작을 시킨 다음에 분해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노가다를 뛰면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요 축 기반으로 얘가 도는데 이거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딱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단 네가 노가다를 뛰면 돼. 그러니까 그 축 기반으로 구속 조건이 있는 것처럼 동작을 시켰을 뿐이지, 예, 그 축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작업들을 내가 수작업으로 다 해줘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만이다라는 거고, 이제 솔리드웍스는 구속 조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립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럼 걔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걔는 명령 자체를 실행을 하면 그 명령 자체가 그걸 무시해버리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으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둘 다 결국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판매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더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는 판단이 안 돼요. 내가 두 개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하려면 둘 다 써보지 않은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 먼저 뭔가를 둘 중에 하나 뭔가 먼저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상대편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없이 평가할 수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잘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상황이 안 되고 뭔가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대부분 솔리드웍스만 쓸 줄 아시는 분들이 막 솔리드웍스가 제일 사용하기 편한 소프트웨어예요. 일반적으로 퓨전이 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거의 보면 퓨전밖에 쓸 줄 몰라요. 다 제대로 쓸 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퓨전만 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제일 3D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퓨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거의 대부분 만나면 퓨전밖에 안 써봤으면서 뭔 그딴 소리를 해. 일단 다른 소프트웨어가 당신이 퓨전 다루는 만큼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놓고 그런 얘기를 하라. 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쉽다,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모든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난 얘가 더 편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설명에서 또 3,000%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타임 차트 같은 게 추가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스냅샷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분해한 형태 분해도라고 하죠. 이 분해도를 2D 도면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럼 내가 분해도를 구성하고 내가 지금 요 장면을 내가 분해도로 넘길 거야라고 해서 스냅샷이라는 걸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게 등록되면 여기 스냅샷을 또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단계로 여러 가지로 내가 스냅샷을 탁탁탁 찍을 수 있어요. 스냅샷을 여러 장 찍는 게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들 프라모델 사면은 조립하는 순서 딱딱딱 나와가지고 1번에서는 뭐뭐 조립하고 2번에서 뭐뭐 조립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단계적으로 만들 때 그 단계 하나마다 스냅샷을 한 번씩 찍어주는 거예요. 땅.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다 촥 도면에다 나열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사용할 때 이제 스냅샷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긴 내가 스냅샷을 찍으면 찍는 대로 탁탁 하나씩 이제 이미지가 등록이 돼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창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건 피처 트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이제 분해 단계, 여기에는 분해 단계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분해할 때 내가 이 부품을 어느 방향으로 몇 미리 이동시켰다, 뭐 그런 정보들이 여기 표현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형 검색기에 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부품 작업 공간에서 이제 요 리본 메뉴를 어떻게 제어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거 기준으로 나한테 맞게 이제 편집해가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요 리본 메뉴를 전혀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의 수업은.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환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별도로 이제 저걸 수정하시면 안 돼요. 수정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상태로 놓고 똑같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하고요. 이번 이제 전체적인 작업 공간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 화면 제어하는 방법. 일단 화면부터 제어해야죠.
화면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 명령 실행하는 방법 했으면 이제 이 명령을 단축키로 저장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달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